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 했던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공소시효 1번 문제가 공소시효 문제네요.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 시효가 2년짜리 시효는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죠? 5, 7, 10, 15, 25, 135였죠. 5, 7, 10, 15, 25, 135.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시효 기간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사위원이 되었다 해도 어떤 범죄가 이제 여러분이 범죄를 인지했을 때 그 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일단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시효 이것을 막 수송법 열어서 막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5, 7, 10, 15, 25. 그다음 여기 135잖아요. 135. 자, 이 위에 있는 이것은 유기징역, 유기검거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자격 정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자격 정지. 여기가 이제 5년 있고 여기 10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제 벌금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벌금 아래 형벌, 구류, 가료, 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번 지문이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자, 이 자격 정지 있잖아요. 자격 정지가 이쪽이죠. 장기가 5년 이상이래. 5년 이상. 그러니까 시효는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 그렇죠. 자, 이번에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승유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것도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된 경우하고 그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된 경우를 나누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검찰 7급에만 2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둘이가 범죄를 벌였다고 했는데 이 친구만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 검사는 우리 둘이가 공범이라 생각하고 기소를 했는데 결국 범인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 친구가 아무리 심리해봐도 범죄를 벌였다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다고요. 그래 무죄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뭔데? 범인 아니죠, 그죠? 예, 공범 아니에요. 범인이 아닌데 어떻게 공범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범의 안자를 기소했고, 그럼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더 바꿀게요. 검사는 우리 둘이가 공범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일단 먼저 기소했는데 이 친구가 행위는 같이 했습니다. 범죄 행위는. 그런데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이 가족을 납치해가지고요. 같이 범행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에 가담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뭔데? 자, 범죄 행위는 같이 했어. 근데 공범은 맞지만 즉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지.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를 비난할 수 없잖아요.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이 조각되면 무죄 아닙니까? 우리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사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기대 불가능이요. 기대 불가능. 즉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니까 무죄예요. 근데 범죄 행위는 같이 했으니까 공범 1위를 기소한 거 맞단 말이에요.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공범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로서 진범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근데 이것을 최근에 7급에 어떻게 남았냐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공범 1을 기소된 자가 구승유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했다 인정되기는 하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공범 1을 기소된 자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요.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 둘 다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면 틀리죠. 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도 틀려요. 그죠? 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뭘 알았으면 그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 고개를 갖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뭘 뭐 알아도 모르는 척, 뭐 몰라도 모르는 척, 뭐 너무하십니다, 이분들. 내가 뭐 알려주면 뭐 알려주는 거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뭘 알려줘도 뭐 표정들이 다들. 응?
자, 3번에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포괄일제는요, 최종의 범죄가 끝났을 때 이 전체 범죄가 끝난 거죠. 예, 내가 의도했던 범죄는 끝난 거잖아요.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제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습적으로 도박한다 했어요. 상습범 포괄일제 아니에요. 동일한 어떤 상습성의 발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끝난 거 아니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도박 행위를 마쳤을 때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끝난 거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4번의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처음에 세모죄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장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동그라미째로 그러면 변경 전에 공사실 법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합니까? 아니면 변경된 공소장 공사실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해요? 변경된 거. 자, 이것이 완성되지 않아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완성되는지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 시까지 완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 시점까지 완성된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최초 공소 제기 시까지. 완성 여부는 제기 시라고 했죠. 완성이 되었다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완성이 되었다면 면소 판결.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물어보는 게 딱 세 군데거든요. 이 세 군데의 키워드는 잡고 있어야 돼. 공장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이거 알아야 되고요. 변경된. 변경된 공사실 법정의 시효기한을 정한다는 게 한 개. 그다음 완성 여부는 제기시라는 것. 제기시라는 것. 변경시가 아니고 제기시라는 것. 그다음 완성이 되었다면 면소 판결이라는 것.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 2번 문제. 다음 문항의 공소시효를 모두 합산하면 얼마가 될까?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적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무기징역 여기 있네. 무기징역. 그다음 장기 10년 이상의 금고요. 자, 여기가 징역 금고 아닙니까? 여기가 징역 금고 아니에요. 장기가 10년 이상이라 했죠. 여기죠. 장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장기를 가지고 해야죠.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쪽 라인이죠. 자격정지 이쪽 라인. 자, 5년 미만이죠. 미만이죠. 그는 여기죠. 이거죠. 그 다음에 벌금이요. 벌금은 여기잖아요. 벌금 여기고. 그 다음 구류 여기잖아요. 한 번 더 동그라미 해주고요.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안 한다면 뭐 여러분 틀립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 2번 더 해줘야 될 거니까요. 사형 여기 있죠. 사형 여기 있고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죠. 장기 10년 미만이죠. 미만. 그러니까 이게 7년이죠. 자, 이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 더해 있죠. 2번 더해줘야 돼요. 2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는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요. 뻥 아니에요. 이런 오로지 요즘에는 온통 청문회 팩트 이야기하는데 뭐 팩트라고 좀 하지 마라. 우리가 뭐 미국이가 있어. 진실을 말해달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 이씨, 던지고 싶다. 새끼들 우리 집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감 이런 거 좀 잘하는 거다 보시는데 팩트 하면 팩트가 뭔지 어떻게 아시노? 내 말이 잘못됐나? 새끼들만 진짜 새끼들. 네, 그걸 가지고 할 일은 아닌데.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거 더하기를 못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어요. 우리 학원이 앞근이라 했죠. 우리 학원에 떼거지로 몰려왔다. 떼거지로. 얼마 전에 그 학생도 만났어요. 떼거지로 몰려. 다른 학원들은 다 한 명씩이었는데 우리 학원에는 뭐 떼거지로 몰려왔더라. 정답률을 내가 보기가 겁이 나요. 이게 있거든. 보기 겁이 나. 자, 이번 문제 정답률이 얼마지? 네가 한번 봐주라. 맨가 있잖아 뭐. 58이래 58. 여기에 한 42 중에 한 20%는 더하기 못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마. 찾아봐야 돼. 미안해 이런 말 해서. 근데 그 합격한 친구들이 그 정말 있었다니까요. 정말 있었다. 58이 웬 말이니 너희들. 58이. 이거 그려놓고 동그라미 치고 더해주면 되는데 58이 웬 말이고. 자, 3번에 법관에 대한 재척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자, 1번은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이것도 뭐 58이네 58. 너희들 대단하다. 가르치는 맛 난다. 막 가르쳐도 막 틀리쁘고. 그럼 다음 달에 또 보고 계속 보자. 정말 가르치는 맛 나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제척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있노? 기피 사유가 있다라고 우리 필기노트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제척 사유는 7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죠?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7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그다음 이 제척 사유 더하기 뭐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 이게 이제 기피 사유제, 그렇지? 제척 사유는 딱 7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척 사유 7가지에다가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기피 사유 아니냐? 제척 사유가 되면 100% 기피 사유가 된다 했지. 근데 기피 사유가 된다 해서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잖아, 그렇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을 때 제척 원인이 아니지. 뭔데 이건 기피 원인에 들어간다. 이게 기피 사유에. 그다음에 4번에 법관의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3번요.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고. 여러분 이건 정답률이 좀 높을 거야. 그지? 높아야지. 83%. 그래. 잘했다. 우리 법원이라고 했고 법관이라고 했다. 그지? 법관.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속 법원에 하는 거고, 이제 수명 법관, 수탁 판사,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당해 법관에게 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리고요. 자, 1번은 여러분 옳은 지문인데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적시항고. 기피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다 맞고,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에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속법은 합의후에서 결정한다.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죠. 합의로 구성하지 못하면 직권상고법원이 결정하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합의부가 하지 않고요, 기각 결정을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일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 또 기피 신청의 어떤 방식,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속 법원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해 법관에게 했다든가, 또는 기피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합의부가 하는 게 아니고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 결정한다 했죠. 이것을 뭐 학자들은 뭐 간단하게 기각한다 해서 간이기각 결정 뭐 이렇게도 부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야 돼. 몇 가지 더 있어서 출제되는 것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적시항고로 불복 가능해. 단 이 적시항고는 통상적인 적시항고와는 달리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이 결정이란 것에 대한 불복이 적시항고가 있지. 이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이 결정이란 재판에 원래 집행이 멈춰야 되거든. 근데 멈추지 않는 게 2개가 있다고.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야. 오늘 나머지 하나를 공부할 거라. 오늘 나머지 하나를.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5번 문제 보면 되겠다. 그치? 5번 문제. 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1번에 여러분 그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여러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당해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몇 년을 지나면요? 몇 년? 25년을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하죠. 간주하죠. 의제 공소시효 25년이요. 여기 15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15라고 오답을 건 이유는요. 이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최근도 아니네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25로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5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여러분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오답을 좀 주었습니다. 20년 또는 30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 25년인데 거기서 5를 빼주면 20이고 5를 대주면 30이 되죠. 그래서 25년입니다. 이제 갑자기 시험장에서 20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소시효 기간 중에 가장 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긴 거 25죠. 25. 여기 사형 의제 이렇게 되겠죠. 사형 의제. 의제 공소시효도 25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형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지고 해요. 법정형, 형법정형이라고 했죠.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형,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맞죠? 근데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법정형을 가지고 한다 했죠. 가중된 법정형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법률이 개정돼요.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법정형, 심보의 법정형이 공소기한이 유지된다. 맞죠? 그죠? 형법 1조 2항 재판시법 주의. 자, 4번에 우리 포괄일제는 최종의 복무이탈 행위가 마친 때부터 진행한다는 거 맞고, 6번 공소대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요. 공소기에 대해서 공소대기에 의해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가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공소를 제기하면 일단 시효가 멈춰요. 여기서 또 몇 가지 더 알아보자. 공소 제기는 적법 유효한 공소 제기일 필요가 있다 없다? 적법 유효한 공소 제기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소만 되면 무조건 시효는 멈춰요. 그리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몇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면 틀려요. 중단이란 건 없어요.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정지예요. 정지.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 말고 법원이 하는 또 마지막 재판이 뭐가 있어요? 면소 판결, 무죄 판결, 유죄 판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에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기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효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괄일제나 과형상일제 일부에 대한 공소기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이런 포괄일제, 과형상일제 하나의 범죄 아니에요. 하나의 범죄 일부를 기소하면 그 전부에 의해서 공소기 효력이 미치는 거 맞죠? 그 전부까지 시효가 멈추는 거예요. 자, 동일법원의 이중기소인 경우에 여러분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받아야 되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됐다는 겁니다. 한 개의 사건이 이미 대구지방법원에 단독에 기소가 됐는데요. 또 볼로기가 범한 이 폭행 사건이 볼로기가 범한 폭행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또 단독에 또 기소가 됐습니다.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기소된 것만 다투고 유무죄를 심리하고 뒤에 기소된 것은 다툴 수 없어요. 하나의 범죄는 하나의 법원이 심리하고 있으니까요. 법원은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수송조건 불구비, 형식재판. 형식재판은 4개. 그중에서 뭘까요? 공소기각 결정일까? 공소기각 판결일까? 공소기각 판결. 우리 공소기각 판결 사이 한번 읊어보세요. 제법 다중고처라고 돼 있잖아요. 제법 다중고처. 그 중에 제법 다입니다. 다. 공소가 되게 된 사건을 다시 또 기소가 된 경우에 공기판이죠. 근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재판하겠다고 경합의 문제가 생겨요.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죠. 우리 공소기각 결정 사유 한번 읊어보세요. 치사 경범할 때 관할의 경합.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밀린 놈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공소기각 결정 사유 두 문자 한번 말해보자. 공소기각 판결 사유 두 문자 한번 말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걸 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바보요. IQ가 아마 50밖에 안 될 거예요. 바보라고. 지금 암기가 안 돼 있는 친구, 갑자기 어제 들어온 친구 말고 우리 처음부터 쭉 왔던 친구.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너희들을 위한 말이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그런데 너희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 그래 만약에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면 관심 좀 가져봐. 관심 좀 가져봐. 관심만 가지면 그냥 순식간에 암기되니까 관심만 가져봐. 내가 설마 너가 바보라고 IQ 50이라고 정말 그런 말을 하겠니?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말에 반감 갖지 말고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혹시나 아직까지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사유 내가 읊어보라 했을 때 그걸 읊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심이 정말 없는 거니까 그 관심만 조금만 가져봐봐라. 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니, 그지?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나는 없애야 된다 보고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관심만 가지면 돼. 관심만. 알겠지?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건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된대. 알겠지?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까지 말아요.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꼭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된 친구가 혹 있으면 관심만 조금만 가져가지고 암기를 해버리래. 그 다음에 4번에 공범 1에 대해서 공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 미치지 않으나 공범 1에 대해서 공소의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 여러분 공범 1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우리 공범이 있을 때 한 놈을 기소하면 그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고 다른 놈들 공범이나 친범에게 미치지 않아. 그런데 공범에게 미치는 게 딱 한 개 있지. 공소대기 효력 중에서 어떤 거? 공소대기를 하면 소송 계속, 심판범위 한정,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가, 그지? 그 중에서 뭐 공소시효 정지 이 효력만은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고 했지.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7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포괄일제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최종의 범죄가 종료한 때 맞고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한다. 완성이 되었다면 완성 여부는 공장이 변경이 됐다면 완성이 됐는지 여부는 공장 변경시가 아니고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한다. 맞고 그다음 3번에 상상력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한 개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리죠? 우리 상상력 경합이요. 이거는 형법상은 한 개의 범죄라고 수 개의 범죄라고? 상상력 경합이요. 우리 이건 소송법에서는 한 개의 범죄지만 형법에서는 수 개의 범죄라고 안 했나. 그리고 우리 공소시효는 형법상의 제도야. 우리 헌재가 그렇게 보잖아. 그래서 상상력 경합은 수재니까 수재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수 개의 범죄니까 어느 하나의 범죄의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그 죄와 상상력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어떤 범죄까지도 시효가 완성됐다 볼 수 있니 없니? 없죠.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범했을 때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 변호사법 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사기죄까지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 그 다음에 4번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법률 개정에 의해서 법정이 가비된 경우에는 가비용 법정형 맞고. 자 8번 관련 사건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 사건이나 동시범은 아니다. 틀리지?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죠. 그다음 이번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다. 여러분 수개의 관련 사건인데 사물관할에 달리한데 그냥 볼록이가 대구에서 사람도 때리고 폭행 단독 사건이요. 그다음 강도도 했다. 합의후 사건이잖아요. 3년 이상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사물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지 왜 볼록이와 범한 범죄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모아서 재판한다 할 때 관련이 있으니까 모아서 재판할 수 있거든. 병합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은 단독일까 합의부일까? 합의부가 되겠지. 그럼 처음부터 합의부로 기소하면 돼. 다 이런 논리 아니냐.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기소했다. 원래 이게 원칙이거든. 사건 한 개 재판하는 게. 그리고 단독권은 단독에, 합의부 것은 합의부에 기소했어. 이런데 관련이 있으니까 한 곳에서 병합심리 가능하거든. 그럼 병합심리는 어떻게 하노? 이때는 힘이 센 합의부가 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단독은 합의부로 넘기는 거야. 그제? 이렇게. 병합심리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가지고 가서 마무리는 네가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근데 만약에 볼록이가 두 개의 강도를 했다. 두 개의 강도. 하나는 부산에서 했고 하나는 대구에서 했다. 그러면 대구 강도는 대구에 합의해. 그다음 부산 강도는 부산 합의해. 이렇게 기소하면 되지. 원래 사건 한 개 재판하는 원칙이거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도 되는데 어차피 볼록이가 범하면 되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한 곳에 모을 수 있지. 어디에 모아야 될까? 뭐 이쪽에 모아도 되고 이쪽에 모아도 되지. 사물관할을 같이 하니까 그래? 이런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어느 하나는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을 모아서 이렇게 기소해도 되고 이 둘을 모아서 이렇게 기소해도 돼. 그런데 우리 병합 기소나 병합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부산 강도는 부산에 기소해놓고 뒤늦게 대구 강도를 어디에? 부산에 기소해도 되고 또 병합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서 강도는 강도대로 부산 강도는 부산 강도대로 또 부산에서 대구 강도는 대구 강도대로 따로 이렇게 심리를 해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만약에 부산 강도를 먼저 기소했으니까 부산 강도와 심리가 끝났다. 그러면 대구 강도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부산에 있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합 기소, 병합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자, 들어가 보죠.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 수개의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하는 그렇죠. 합의부가 병합관하는 거 같고 맞고. 그다음 3번에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는 합의부가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할 심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각각 따로따로 가 있다면 합의부가 병합 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고. 4번에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이 각각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 2심 사건이 한 개는 고등법원과 한 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가 있대. 그럼 누가 힘이 세니? 고등법원 힘이 세지. 힘이 센 놈, 약한 놈 있으면 병합 심리를 하고자 하면 힘 센 놈이 줘. 그럼 이제 넘기는 거지. 고등법원에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구고법, 부산고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대구고법, 부산고법. 내가 범한 A죄는 대구고법, B죄는 부산고법에 가 있으면 이때는 힘이 같이. 그러니까 한 곳에 재판받기 위해서는 뭐 직권이야 신청이야? 힘이 똑같으면 고법 힘이 같으면 뭐 신청. 어디에 신청할까? 그렇지. 고법 위에는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에 신청하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요. 9번은 보자. 아야 이 새끼들 마 장난치나 이 새끼들 마. 오늘 수업 없어. 야 운동장 어디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다 죽어버려 그냥. 네가 읽어줘라. 네가 뭔지 니 들어봐라. 니 들어. 내가 뻥치는가. 뭔데? 뭐고?
16. 너희도 한번 던지 말니? 너희도 한번 던지 말아니? 이씨. 16이 왜 말이고 16이? 그랬더니 어떤 용감한 친구는요. 내가 토요일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험 봤잖아요. 토요일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점심인가 아침인가? 아침이구나. 아침에 왔더라고. 아침에 왔더라고. 이거 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오답이다 이렇게 지적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직원분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오답이래. 근데 박 강사한테는 그 오답이라는 말을 용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 쌤 이거는 뭐 지도 이제 자신 있었겠지. 쌤 이거 잘못된 거 아닌 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내가 확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볼록이한테 있을 법한 일이고 저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뭔가 이거 답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세상에 무슨 뭐 이야기 다 했잖아 임마.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응용 아이가 그지? 우리 다 했던 거야. 여러분 주소구소 현재지는 누구의 주소구소 현재지라고? 피고인의 주소구소 현재지. 우리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 피해자 X까지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것을 이렇게 사례로 조금만 바꿔줬으면 틀려버린다면 우리의 응용력이 참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뭐라 해놓고서 그제 그런데 뭐라 했네요. 아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는 틀리지 말자는 말이니까 내가 그냥 한번 뭐 그냥 웃겨보려고 내가 오바 한번 해본 거예요. 뭐 틀릴 수 있죠. 여러분 그 등록 기준지는 아니다, 그죠? 등록 기준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주소지인 을에게. 서울이 주소지인 을에게. 그리고 을은 뭔데 지금 피해자죠. 그러니까 자 서울은 빼야 돼요. 자 갑이 을에게 갑은 춘천에서 을에게 도기한 문자 춘천 5 을은 강릉에 사망했다 강릉 5 거우 갑은 성남에서 불법 체포. 여러분 현재지라는 것은 임의 또는 적법 강제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곳을 현재지라고 하죠. 적법 강제 따라서 불법 연행된 곳 불법 체포 감감된 곳은 불법 체포 불법 구속된 곳은 현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남도 X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10번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에 대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를 관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자 볼록이 이야기했죠. 볼록이가 부산에서 범죄를 범해가지고 부산에 기소를 했는데요. 볼록이가 대구에 살고 싶어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왔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부산에 이제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부산에 기소가 됐는데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은 토지관할 위반인가 이런 이야기했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주소를 이제 대구로 옮겼다고요. 이제 부산은 주소지가 아니라고요. 토지관할 위반이죠. 이제 주소지가 아니니까요. 토지관할 위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뭐가 그래요? 자 주소거서 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다툴거리 가면서 해야 되죠. 우리 당연히 여러분 그 주소거서 현재지랑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했나? 공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안 했나? 그리고 공소를 제기할 때 주소거서 현재지면 이걸 옮겨도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주소거서 현재지에 토지관할까 인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지, 여러분들?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지. 그래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 법원이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현재지를 관할한 동급법원에 사건을 보내줄 수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여기 수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네, 줄 수 있다. 이송할 수 있다. 이걸 하야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안 하면 볼록이가 재판할 때 좀 삐딱하게 굴었다면 안 해주겠지. 내라면 안 해줘. 근데 이제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뭐 하면 꼬박꼬박 진술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좀 예뻐 보이지 않을까? 볼록이 잘 보면 이게 귀엽습니다. 특히 손을 보면 이거 손을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곰 발바닥 같습니다. 곰 발바닥. 시커먼데 뭉퉁해요. 뭉퉁하고 손가락은요 짜리몽땅합니다. 짜리몽땅하고 털까지 나 있어요. 이게 털까지. 딱 곰 발바닥. 귀엽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경우에 만약 주가 뭐 출석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하면은 내가 보내줄 것 같아요. 네, 보내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인가요? 사물관할을 같이 하나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법인데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만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법인데 관련 사건이 계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관할을 갖고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법인데 여러 개의 1심법인들의 관련 사건이 각각 기소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사물관할을 갖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이라는 것은 소송 계속돼 있다는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과 법원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록이와 뭐한 대구 폭행은 대구에, 그 다음에 부산 폭행은 부산에 이렇게 각각 기소가 돼 있다는 거죠. 소송 계속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둘의 고법 관할을 같이 하면 고법에, 이 둘의 고법이 다르면 어디에 고법을 아우르는 대법원에 병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부역입니다.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1심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권 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할 법원이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이 계속되어 있대.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이 끝났죠? 이건 하나의 사건이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이 가 있죠. 단독 합의가 있죠. 누가 재판해요? 합의부가 재판하죠. 단독은요? 결별하죠. 공소기가 결정. 그런데 뭐라 했나? 거기에 먼저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틀리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물관할을 달리가 뭐로 바뀌어야 돼?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이렇게 가야 되죠. 사물관할을 같이 한다면 먼저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게 맞아요. 사물관할이 다르다면 그때는 단독 합의, 힘이 센 합의부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그리고 조금 더 가볼게요. 만약에 이 지문이요.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이렇게 간다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제기받는 법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가면 옳죠. 그 얘기해 볼게요.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받은 법원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 이것을 여러분 올해 1차 시험인가요? 거기에 우리 경찰 시험에 그게 처음으로 바꿔봤어요. 신청에 의하여 이것을 신청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요. 신청이 없더라도 맞아 틀립니다. 신청에 의해서 뒤에 기소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도 바꿔 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내용에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잡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물관할을 같이 하나 토지관에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사물관할은 같이 하지만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병합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맞죠? 신청 좋고요. 할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 11번에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기피신청이요.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그죠? 검사하고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기피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호인은요.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변호사님 저기 저쪽에 있는 법관 있잖아요. 이 법관은 금방 입모양을 봤는데 내 무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저런 법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변호인이 갑자기 재판장님 저런 빼주세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변호인이 피고인의 어떤 권한을 지가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리권이라 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어서 하는 종속 대리권도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행사하니까 대리권인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이런 독립 대리권이 있는데요. 이 독립 대리권도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 가지고 명시한 의사에도 반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이 있고 명시한 의사에는 반할 수 없고 묵시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호인 공부할 때 이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할 테니까 그때 한번 간단하게 두 문자를 따볼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기피변호인에 관한 형소법 18조 1항 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 있는 때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관적 사정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판단하고 주관적 사정이다. 어때요? 틀리죠?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라는 것은 당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통상인의 판단이고 이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 사정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기피 신청
3번이네요. 3번에 수송지연 목조람이 명백한 기피 신청인지 여부는 그 기피 신청 제출한 소명 방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당해 본의 현장 사실이나 당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재반 사실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나올 수 있죠.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뭔가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또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세요. 그다음 4번에 기피 신청받은 법관이 22조 위반하여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이건 심판례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이제 11월에 판례 강좌 시작하잖아요. 이런 판례들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문제에서 이름을 못 본 판례들은 우리 판례 강좌에 다 잡을 거니까요. 지금 수송법도 판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5대5 비율이었는데 조문과 판례가 지금은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깨져서 국가직이 7대3, 6대4 이거 비율이거든요. 7대3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7이 판례고 3이 조문으로. 우리가 이번에 7대3이에요. 판례가 7, 조문이 3이에요. 조문이 3. 그래서 지금은 판례 비중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어떤 경향상은. 이런 것도 다 할 건데 이게 최근 3년 내에 나온 판례예요. 2016년에 나온 판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관에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소송제 절차를 전개되잖아요. 증거조사나 사심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조사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법관인데 이 친구가요. 피고니야. 자, 피고니야. 나를 빼달라고 신청했어요. 기피 신청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유무죄 심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기피 들어와도 유무죄를 심리했다고. 증거조사 했어요. 근데 나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합의부가 기각 결정하는 겁니다. 불공평한 재판에 우려 없다고 기각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이 수송행위들 이거 그냥 유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기피 사유가 없는 법관이라고 판단이 됐잖아요.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들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수송을 진행해도 이거는 적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하는 거죠.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지. 만약에 이렇게 쭉 증거사 같은 심리를 진행했다. 그 나중에 혹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설령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네가 불공평한 재판 우리 없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없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했다면 이건 전부 다 무효.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만약에 이것을 이 판례가 유효라고 했다면 앞으로 기피 신청 들어와도 법관들 재판 진행해버릴 겁니다. 아마. 왜? 빨리 진행하려고. 어차피 합의부가 기각 결정 들어지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니까. 그럼 누가 정지하겠습니까? 이거는 기피 신청, 법관 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는 게 옳겠죠.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지금 옳은 지문이지만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면 수송행위는 유효다 뭐 이렇게 바꾸겠죠. 그다음 1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자, 우리 그 갑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적 구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석방 결정에 석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세요. 기업 관련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그렇죠? 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불복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냥 석방이 아니고요. 우리 구속적 구심에서 할 수 있는 석방 결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속적 구심에서는 뭐 그냥 석방도 있고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있죠. 만약에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었다면 그때는 불복이 돼야 안 돼. 우리 지방원 판사 재판이지만 불복이 되죠. 뭐 보통 항고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토리로 올게요. 박스. 자,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갑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방원 판사 A는 갑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후 갑이 정재판 청구했는데 그 재판은 갑에 대한 구속장 발부한 판사 B가 담당하게 되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에 2번 미연과 관련 판사 B에게는 재척 사유가 있다. 틀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1심에 있는 놈이 재척 대상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라 했죠. 1심에 있는 놈이 재척 대상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약식도 1심이고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그것 또한 1심입니다. 1심입니다. 재척 대상 아니죠. 다시 본문 오세요. 박스 안 오세요. 자, D번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에 승부를 앞둔 상태에서 갑은 B가 자신의 구속장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 신청하였으나 수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B였습니다. 요놈이 정식재판 1심을 맡겠다는 거예요. 정식재판 1심을 맡겠다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1심 1심 재판이요. 최측 사유는 아니지만 기피 사유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기피 사유는 여러분이 피고인이야. 여러분에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그놈이 지금 내 사건 재판한대. 그래 기피 사유는 될 수 있니 없니?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을 구속했던 놈이 여러분 사건을 재판한다면 나는 불공평한 재판에 우려 있다고 봐. 법원이 물론 판단하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있단 말이야. 구속을 한 법관이 여러분 사건을 재판하면 그래 기피 신청은 가능해. 최측 사유는 아니지만 기피 사유는 된다고. 이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들어왔지. 그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기피에 들어와도 우리 소송 절차를 멈추는데 뭐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나? 판결 선고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지. 판결 선고도 되는가? 되지. 다시 위로 올라갈게. D것 관련 판사 B가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틀리지? 위법하지는 않아. 그 다음에 다시 본문 올게. 자, 리얼 E의 갑이 항소했는데 항소인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판사 A였으며 A는 항소 사건 1차 공판에는 관여했으나 2차 공판에는 경질되었다라고 했네. 다시 위로 올라갈게. 4번 지문. 여러분 이미 법관이 경질되었다면 재척 대상이 아니야? 아니지. 이미 경질되었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4번 볼게. 리얼에서 판사 A에게는 재척 사유가 있다? 없지. 이미 경질되었으니까. 자, 이건 여러분 12번 50이네 50. 그 다음 법원에 관할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토지관할 기준으로서 현재지는 공소지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로서 임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 강제받지. 2번에 보증금 몰수 사건에 관할 법원은 당해 본안 사건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대한 법원이 아니라 소송제자 계속 중에 보사결정, 그 취소결정 등을 보완한 본안 관할 법원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충분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 내가 이제 피고인일 때요. 피고인일 때 내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속 재판을 그래서 내가 이제 보석을 청구했단 말이죠. 보석을 청구했단 말이죠. 보석을 청구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 해볼게. 이게 여러분 시사성이 있으니까 혹 여러분들이 뭐 더 와닿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보석으로 풀어줬다 한번 해볼게. 풀어줬다. 예,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겁니다. 일시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속 상태에서도 지금 출석을 하지 않는데 집에 보내주면 더 출석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석은 물건을 갖다 봐야 돼. 또 나오고 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재판을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완전히 표출한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만약에 보석을 풀어줬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재판한 길이 잡히고 소환장 보내면 이제 오겠죠. 무죄가 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7년 확정됐다. 자, 콩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전에 내놓은 보전금 있죠. 이 보전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차도록 돼 있어요. 확정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불응한다. 그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몰치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 앞에 했던 겁니다. 필기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이런데. 여러분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 자 보전금을 얼마를 몰치할지는 그 기록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일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거기에 법관 1명이 한다고요? 법관 3명이 한다고요? 법관 1명이 합니다. 돈 몇 푼 몰치하는데 법관 3명이 달라붙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했죠. 법관 1명이에요. 이전에는 이 사건이 합의부 심판 사건이었다면 합의부가 한다. 보통 이렇게 심해 나왔거든요. 틀리죠. 단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물관할을 물어본 게 아니고 토지관할을 물어봤습니다. 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어요. 본안관할 법원이 아니요. 유죄를 확정지은 그 법원이 아니고 기록법원입니다. 이제 기록 단독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 2번 틀리고요. 3번에 사실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법원은 관할 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다라고 했죠. 당연히 법원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에 달려는 수계일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다. 맞죠? 그 다음 14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형법 가중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 한형 틀리죠.
공범 1에 대한 공소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 아니죠.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요. 다른 공의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이 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이 된 때로부터 진행해요. 확정이 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확정이 된 때로부터. 처음에 공범에 대한 시효를 기산할 때는 만약에 볼록이는 1월에 나는 2월에 범죄를 범했다. 공범인데 그런 경우에는 볼록의 시효 언제부터 진행해? 공범 중에 최종 행위가 종료한 2월에 볼록이하고 내 시효를 같이 진행하지. 처음에 기사는. 그런데 만약에 볼록이만 기소했다. 그러면 볼록이 시효 멈춤과 동시에 내 시효도 멈춰. 근데 내 시효는 언제 진행한다고? 볼록이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내 시효는 다시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재판이 확정이 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지.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야. 자, 3번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죠. 포함되죠. 외국에서 범죄를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그다음 4번에 이게 옳죠, 그죠? 우리 공범에는 뇌물수수, 뇌물공여와 같은 대항범은 포함되지 않죠. 그다음 15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나갔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아니죠.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공범 1인이 기소된 자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 정리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틀리죠.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를 공범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 3번에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해야 한다. 완성 여부는 제기가 있었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다. 좋아요. 완성이 되었다면 면소 판결 맞죠. 그 다음 4번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한정되지 않고 맞죠. 그죠?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에 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16번 2번입니다. 2번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은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도 청구권이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자 17번 문제 여기에서는 틀린 지문들만 검토해 드릴게요. 우리 지질환주의 이야기니까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사법경찰관은 2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긴급유하여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했을 때 이 경우에 사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몇 시간이요? 여러분 지체 없이입니다.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이거 나오면 시간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죠?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8번 재정신청이요. 4번입니다. 법원의 공소결재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없죠? 유지밖에 못합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이죠. 공판일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그 증언 내용을 충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원진술자인 종전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에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됐다면 진술조서의 증언력이 있다. 틀리죠? 이런 경우에도 진술조서의 증언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단 이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뭔데? 종전증인의 진정성립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사용의 동의죠. 증거 동의. 나중에 증거 동의 다 공부할게요. 진정성립 다 공부할 겁니다.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직 안 한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 20번 증거보전 절차 옳지 않은 것. 3번이요. 증거보전 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는 물론 피해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리죠. 우리 증거보전에서 할 수 있는 건 뭔데 여러분들? 압수수색, 검정, 감정, 증인신문입니다. 뭐는 안 돼요? 피해자신문, 피고인신문 이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면 좋겠다. 볼륨을 조금.